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의 강스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상의 내용은요. 이 과천 제이드자이로 살펴본 3기 신도시 당첨 전략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당첨 전략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무주택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이죠. 2019년 단지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니까요. 청약 경쟁률이요. 무려 200대 1, 적게는 80대 1,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1 수준이었네요. 올해는 더 높아진 건 아시죠? 이렇게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당첨됐다 하더라도 이 자금에 따라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아니면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이 중도금과 관련된 문의가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볼 텐데요. 요 위에는요, 투기 과열 지역이고, 그리고 밑에는 조정, 비규제 지역입니다.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일단 금액 자체가 틀리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9억 원대 육박하니까요. 예시를 9억 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5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일단 계약금 퍼센테이지가 틀립니다. 보통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60%, 20% 이렇게 납부 일정이 되어 있고요. 조정지역이거나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10%, 60% 그리고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이 적은 게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중도금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LTV 40%가 적용이 돼서 중도금의 4회차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내 현금이 필요할 텐데요. 그 금액이 무려 5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옵션이죠. 그리고 취득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6억 원의 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조정지역이거나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요. LTV가 60%가 적용이 됩니다. LTV가 60% 적용되니까 이 중도금을 다 납부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도 30%로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현금 부담도 그만큼 위보다는 수월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발코니 확장하거나 옵션이죠. 취득세까지 포함을 해도 2억 5, 6천 정도면은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참에 조금 궁금하셨던 그리고 자주 질문하셨던 거를 좀 살펴보면요. 이 규제지역 1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입주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난 그런 단지는요,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분양권 매수를 이 이후에 했다면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나는 지금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기존 대출이 좀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 차할부금도 있고, DSR을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중도금 대출은 요 밑에죠. 조정지역이거나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위는요,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DSR을 따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지금 현재 무직이고요. 그리고 신용도가 좀 낮은데 중도금 대출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가 허그가 보증을 하죠. 80%까지 보증을 하는데요. 이 허그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아니면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경쟁률도 심하고 그리고 자금 부담도 많은 내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현금이 부족하신 우리 3, 40대 외벌이시거나 아니면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꼭 여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밑에 조정지역이거나 비규제 지역을 거쳤다가 서울로 입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서울과 붙어있는 수도권 원하시는 지역으로 한 단계 거쳐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과천 제이드자이 청약 접수가 됐죠. 그래서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일단 49 타입과 59 타입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37세대가 이번에 분양이 됐고, 이 중에서 132세대가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이 두 타입 중에서 하나씩을 뽑아봤습니다. 24가구를 공급하는 49A 타입을 보면 1순위가 해당 지역, 기타 경기, 기타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쟁률을 보면요. 해당 지역이 20대 1, 기타 경기가 217대 1 정도 되고요. 기타 지역이 182대 1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 경쟁률이 그나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평수가 넓어지면 경쟁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다 해당 지역이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타 경기가 780대 1, 거의 800대 1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기타 지역이 608대 1 정도 됩니다. 따라서 내가 청약에서 당첨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들어가야지만이 당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해당 지역은 우선 배정이 몇 퍼센트가 배정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거주는요, 모집 공고로부터 역산하게 됩니다.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요, 과천 1년 이상 거주자 30%, 여기서 떨어지신 분이 합쳐져서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와 20%, 그리고 과천 1년 미만 거주자, 뭐 서울, 인천 거주자 50%, 여기 떨어지신 분과 합쳐서 이렇게 우선 배정이 되는데요. 결국은 과천에 거주를 하신다면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특별공급에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보면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과천이면 과천, 뭐 인천이면 인천,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신 분들에게 주는 가점이 있습니다. 이 가점이 3년 이상이면 3점을 배정을 받는데요. 만약에 이 과천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0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 3명 있는 분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2명부터 경쟁이 될 텐데, 만약에 이 지역에 살지 못해서 3점까지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을 같이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같이 신청이 돼서 당첨이 된다면 특별공급이 당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거주를 하셔야지만이 당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바로 과천과 같이 30% 배정이 픽셀이냐 아니면 지역에 따라 틀리냐, 그거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4조를 보면요, 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수도권 한정,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주 기간을 따르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년이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년으로 변경을 시키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이 시행되는 게 아마 다음 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2년으로 바뀔 텐데요. 어찌됐건 1년이나 2년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거주자에게 50%에 대한 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로 우선 공급 물량이 있었죠.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또한 과천 제이드자이 같이 이 경기도는요, 해당 지역 거주자가 30%, 경기도 거주자가 20% 이렇게 우선 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미 청약이 끝난 지역을 논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를 보고 싶은데요. 이 3기 신도시는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결국은 이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만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3기 신도시도 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전략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바로 당첨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전략을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청약통장을 가입한 수가 바로 2200만 구자, 최근에 신문에 제가 본 걸로는 2500만 구자까지 왔다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절반 인구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1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순위를 보면요. 이게 100만 구자니까 한 300, 1200, 1200만 구자가 1순위, 요 밑이 1순위거든요. 1순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보면요. 박스를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있죠. 이것은 어떤 표시일까요?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일단 인천이 가장 많습니다. 10만 구자니까 120만 구자가 인천에 있고요. 그리고 고양, 부천, 남양주 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청약통장 숫자가 낮을수록 당첨될 확률도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과천인 경우에는 인구수도 작지만요. 이 청약통장을 가입한 그 숫자도 적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아야 되고요. 청약통장이 적은 순이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3기 신도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하나 볼 텐데요. 자, 신문을 보면요. 속도 내는 3기 신도시에 깊어지는 일산.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 일산 지역의 거주자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좀 오를만 하면 앞에 신도시가 생기고, 또 오를만 하면 신도시가 생기고, 뭐 최근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라고 좀 빛을 보고 있는데요. 일산 지역은 좀 오를만 하니까 지금 또 잠잠해진 것 같고요. 정말 일산 분들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넣은 이유는요. 이 지구 지정을 했던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냐 빠르지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네요. 이 의미는요. 이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이미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고양, 창릉 이렇게 4개가 되겠고요. 총 30만 호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19만 6천 호가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조속히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요, 3기 신도시를 핵심만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핵심은 바로 그 지역에 자급자족 시설이 있느냐입니다. 즉, 일자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서울 접근성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시세 차익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기 신도시는요, 이 단지 옆에 일자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가 계획대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미뤄진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3기 신도시 옆에 서울이 어디가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요. 강서구와 붙어 있죠. 강서구는 마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은평구가 있고요. 그리고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서초구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옆에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강남권 아닙니까? 따라서 이 강남권과 붙어 있는 과천과 하남 교산지구가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자리가 많은 강남권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GTX 노선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GTX B 노선과 그리고 C 노선 그리고 A 노선에 걸쳐 있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스타의 한 줄 평은요, 자,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이젠 전략이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